3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매수하면서 버티는 듯 했는데 리밸런싱 관련 현물 매도 물량이 장 마감까지 나오면서 결국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내려왔고, 해외 시장은 반대로 나스닥 중심으로 강한 매도가 나왔으나 장 마감 1시간을 남겨놓고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모두 만회하였습니다. PC 지표는 변동성이 미리 보여주었듯이 시장에는 영향을 얼마 미치지 못했고, 오히려 NVDI 움직임에 시장이 눌렸다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 시장이 바닥 찍은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바닥은 무슨입니다. 하지만 향후 궤적은 예상과 조금 다르게 움직일 것 같은데요. 기간 조정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참, 드디어 유튜브 멤버십을 다시 열게 될 것 같아요. 특히 멤버십 감마 등급 회원에 가입하시면 실시간 장중 브리핑을 미국 세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듣고 소통하실 수 있는데요. 굳이 미국 시장 매매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날 아침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을 트레이더가 실시간으로 어떤 관점에서 느끼고 대응했는지를 또 시간별로 꼼꼼하게 리뷰하실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황 일찍 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네이버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아시아 세션부터 리뷰 갑니다. 우리 증시는 갭 상승 출발 후 처음 20분 정도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꾸준히 늘려가면서 오전장 1시간 동안은 상승이 나오려는 듯 했는데요. 특히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로 기초자산인 코스피 200 지수를 사실상 종가 저가로 밀어넣은 대신 선물은 이론 베이시스 대비 2배 이상 높게 띄워놨기 때문에 장 초반 선물 매수가 그렇게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이 상승이 최소 30분에서 길면 1시간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현물 본장 개장 후 또 외국인들은 현물을 고르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매일 4,000원 넘게 삼성전자를 매도하는 것이 오늘도 반복되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처음으로 SK하이닉스를 하루에 2,000억 가까이 팔았다는 것입니다. 현대차도 720억이나 팔았는데요. 시총 비중을 고려한다면 이들 매도는 자연스러운 인덱스 매도라고 보지만 전체 흐름을 본다면 5월이 마지막 거래일을 두고 외국인들이 한국물 비중을 줄인 좀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관점을 조금 확대하면 지금 TSMC ADR도 4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고점에서 5% 넘는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대만 증시도 연속 음봉 막아서 주봉을 눌러서 지금 AI 내러티브가 최소한 기간 조정에 들어갔거나 또는 추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의 질주가 어느 정도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국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물시장 외국인들이 어쩔 수 없이 현물 매도에 눌리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360선에서 일단 시장이 하락을 멈출 것으로 보면서 선물 매도 포지션을 줄였다라고 보는데요. 선물 베이시스 또한 전일까지 약세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이론 베이시스 이상으로 회복하였어요. 선물 미결 제약 정원 4,000계약 가까이 감소해서 26만 6천 계약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이번 6월물은 외국인 대 외국인이 싸움이라서 그런지 서로들 엄청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아웃복서들이 서로 잼만 교환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남은 관건은 옵션 시장이죠. 어제 시황에서 이야기했듯이 시장이 추가 하락할지 또는 바닥에서 뭉개기를 할지는 콜옵션 롤링다운 그리고 풋옵션 롤링다운이 나타날지 이거인데, 콜옵션 롤링다운이 있었지만 풋옵션은 아직은 의미 있는 수준의 롤링다운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380포인트 상단 배리어는 지금 확실히 내려와서 이제 375는 거의 확실하게 윗뚜껑 닫고 있죠. 한데 하단 배리어는 360선이 위태위태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미 있는 롤링다운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이 358.75선으로 마감했지만 미국 증시가 마감 1시간을 앞두고 급반등한 것은 또 온전히 반영하지 않죠. 그래서 월요일 우리 증시는 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것도 변동성 매도 차원에서의 반등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종가까지 당겼다, 한 5포인트 넘게 당겼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숏을 늘릴 기회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볼 것은 V코스피 지수가 크게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해서 17포인트 근처까지 왔죠. 이는 미국 PC 지표에 대한 리스크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121선을 앞둔 우리 증시에 대해서 혹시라도 언더슈팅이 나오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한 해지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봐요. 아쉽게도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나 이번 주에 기록한 변동성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무려 마이너스 4.7%나 하락을 해서 변동성이 좀 오버액션한 부분은 모두 되돌려졌는데, 우리 증시 변동성 또한 해외 시장 수준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변동성 매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 지수가 또 반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러한 지수 반등은 매도의 찬스로 삼는 것이 좋겠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PC 발표 전까지는 완전히 껌딱지 모드였어요. 휴장이었나 싶을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지만 변동성은 또 생각보다 빠지지 않았어요. 특히 미국 PC 발표 후 미국 지수 선물은 나름 상승 시도를 하고 또 미국채도 상승 시도가 있었지만 유럽 증시나 유로존 채권 시장은 의미 있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 본장 개장 후 미국 증시가 나스닥 중심으로 크게 눌리자 유럽 증시도 함께 따라 내려갔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 증시가 1시 반까지, 새벽 1시 반까지 계속 눌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마감 1시간 전부터는 그래도 유럽 증시는 먼저 어느 정도 반등 시도를 해서 그래도 종가는 버텨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일중으로 보면 그냥 껌딱지 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지수 선물 마감 무렵 급등을 하면서 유럽 지수 선물도 올라갔는데 다음 주 월요일 유럽 증시가 갭 상승 후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주초의 지표들을 모두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에 있을 ECB 금리 결정 있죠. 그래서 그거가 나온 다음에 추가 상승이 나올지를 좀 결정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 PC 지표 발표 전에 눌림이 있었죠. 특히 유로존 코어 CPI가 YOY로 2.9% 찍히면서 유로존 채권 중심으로 언더슈팅이 났었어요. 그러자 너 이제 월말이라 채권 압력, 매도 압력이 있었는 상황에서 유로존 물가 지표가 강하게 나오니까 채권 시장은 미국 PC가 약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즉 미국 국채는 반등을 강하게 해서 꽤 올라왔지만 유로존 채권은 미국 PC 지표 발표에도 거의 반등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PC 물가 내려갔지만 미국 개인 지출은 또 컨센서스 0.3%보다 약하게 나온 0.2% 기록하면서 소비의 미국이 죽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면서 미국 국채만큼은 또 끝까지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 통화시장은 PC 지표 발표 이후 비달러 바스켓이 고르게 상승했거든요. 그러나 미국 세션 들어서 나스닥 위주의 조정이 시작되고 특히 밤 10시 45분부터 10시 45분에 그 시카고 PMI가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35.4가 나오면서 S&P 지수마저 강하게 처박기 시작하자 리스크 오프로서의 달러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비달러 바스켓들은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마감했는데요. 그러나 핵심은 미국 경제 지표의 시장이 그닥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월말 마감을 앞두고 채권 시장이나 통화 시장이나 각자의 시장 수급에 영향을 받은 것이 더 커 보입니다. 상품 시장에서도 이 상품별 월말 수급이 지표보다 더 중요했다라고 보는데요. PC 지표 발표 후 골드나 실버 같은 귀금속은 처음에는 제법 고개를 든 듯했어요. 그러나 미국 세션 들어서 상승폭 모두 반납했고 결국 지난주의 큰 조정에 이어 이번 주에도 반등에 실패하고 눌림이 이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름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PC 지표 발표 이후 한때 78.5달러 좀 반등한 건가 싶었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 상승폭 다 반납하고 76달러 중반까지 내려갔죠. 하지만 일요일에 있을 오펙 회의를 앞두고 어느 정도 반등도 나왔는데 그러나 기름은 어쨌든 다음 주로 승부가 미뤄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방향성을 정하지 못한 채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PC 지표 발표 후 S&P 중심으로 지수 선물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무지무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목요일 장마감 40분을 남겨놓고 나스닥이 급락을 시작해서 아시아 세션에서 나스닥 선물만큼은 추가 약세를 보인 것을 고려하면 지표 발표에 지수 선물이 그 정도 반등한 것은 이건 너무했지 싶은 수준이었어요. 또 하나 볼 것은 PC 지표 발표 전에 유럽 지수 선물이 전혀 오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변동 선물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PC 지표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주식시장이 그닥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장 개장 무렵에는 나스닥 선물, 이 PC 지표 발표 이후에 상승한 부분 거의 다 돌려줬고요. 이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브로드컴, 그러니까 애플 빼고 나머지 AI 관련된 주식들 전부 다 밀리기 시작했죠. 그래도 S&P 지수는 버티면서 이 변동성 매도가 들어오니까 밤 10시 45분 시카고 PMI가 발표될 때까지는 시장은 조심스럽게 기오른 듯 했어요. 하지만 시카고 PMI 약하게 나왔죠. 그래서 시장은 폭포수처럼 하락을 시작했고 특히 11시 15분에 이 나스닥 선물이 18,500포인트를 깨기 시작하자 아주 간만에 매도다운 매도가 시작되면서 새벽 1시 30분까지 스트레이트 하락을 하게 돼요. 저는 나스닥 선물이 단기 저점을 18,380포인트로 보았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거는 오후장이나 가능할 거라고 봤어요. 그러나 유럽 증시 마감 후에도 나스닥 지수로
지수 위주로 시장이 출장 하락을 하자 새벽 1시 이후에는 약간은 좀 항복이 느낌이 들었어요. 문제는 변동성 선물이 움직임인데 S&P 지수가 62선마저 깨고 지난 5월 9일 목요일 양봉마저 깨고 내려가면서 2주간의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는 그런 저가를 찍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선물은 전일이 변동성 고점을 아주 살짝 넘기는 수준에 불과한 움직임 보였죠. 즉 변동성 매수로 신규로 해지 수요 이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일 오전에 이렇게 나오는 물량은 PCE가 됐던 시카고 PMI가 됐던 경제 지표에 의한 반응으로서의 매도가 아니라 그냥 월말 리밸런싱 관련 수급으로서의 매도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죠. 결국 새벽 1시 23분 나스닥이 18,241포인트 저점을 찍고 나서 조심스럽게 반등을 시작했고요. 새벽 2시 오후장이 시작되면서 좀 더 반등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때 다른 지수의 흐름을 보면 나스닥만 마이너스 1.8% 넘는 하락을 한 것이고 다우지수는 아예 빠지지도 않았어요. 지난 2주간 다우지수가 워낙 과도하게 눌린 면도 있어서 추가 하락이 안 나온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나스닥 기술주들은 엔비디아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되면서 제대로 반등을 하지 못했죠. 오히려 다우지수 구성 종목들 중 금융주나 기름 주식 같은 굴뚝 주식들 그리고 전일 과도한 하락을 했던 세일즈포스가 꾸준히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우지수 선물은 새벽 3시 이후에는 더욱 강한 반등 랠리를 펼치게 됩니다. 무려 1.63%나 상승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냥 장 마감 때 다 올랐다고 봐야 돼요. 변동성도 오후장 들어서 계속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장 마감 1시간 남겨두고는 전일이 변동성 저점마저 깨고 내려갔는데요. 그런데 시장이 반등한 것에 비하면 변동성 하락은 애당초 크게 오른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려간 것도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오늘의 증시 급락은 또 급등은 매크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지수 리밸런싱과 같은 수급으로 인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시세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었다라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변동성 매수의 지수요도 상대적으로 적었겠죠. 한편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 볼 것이 있어요. 오늘 시장이 오른 것은 주로 금융주였고 기술주는 그냥 장마감 직전 아래 꼬리를 크게 달고 올라왔을 뿐 전일 대비로는 기술주는 어쨌든 하락을 한 거예요. 이번 주 미국 국채가 과다 발행 이슈로 눌림이 컸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조심스럽게 꺾이고 있는 마당에 이거 과연 금리 동결이나 인상을 계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이 싹 트면서 채권 반등 지속되고 또 채권 변동성인 무브 인덱스가 쉬기 시작했다. 그러면 금융주가 다시 올라가는 것을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기술주들은 지금 레버리지 가득 쌓여있죠. 또 특히 콜옵션이 과다하게 발행돼 있기 때문에 시장을 횡보시키거나 조금만 눌러줘도 시장은 반등세가 빠르게 꺾일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시장은 이미 기술적 분석으로도 변동성도 레벨업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살짝 속도 조절만 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다음 주에 ISM 제조업 지수, 또 ECB 금리 결정, 또 다다음 주에는 미국 CPI 굉장히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중요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의 변동성 상승은 매크로에 기반한 움직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는 변동성이 좀 눌렸다 하더라도 다음 주에 변동성이 오르는 것은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변동성 눌렸다고 해서 추가 매수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간 조정으로 갈 수도 있죠. 자, 어쨌든 가격 조정 가능성도 기간 조정 둘 다 열려 있으나 결국에는 다음 주의 매크로 지표에 시장은 주식 시장은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358.75포인트로 추가 하락이 나왔지만 미국 지수가 장 마감 무렵 급등한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또 해외 시장이 변동성 하락도 반영하지 않아서 우리 증시는 월요일 제법 큰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요. 문제는 상승이 지속될 것인가 이죠. 미국 증시는 나스닥 중심으로 어쨌든 장중 조정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장중 매도세가 없었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변동성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를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장중에 언더 슈팅을 주지 않고 바로 나오는 변동성 매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봐요. 더욱이 추세 상승 전환 이건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해외 시장의 상승도 장마감 무렵 일중 숏포지션 진입자들이 손절하면서 더욱 빠르게 올라온 것이지 추가 상승을 보고 매수를 한 것 이건 전 아니라고 봐요. 결국 우리 증시는 352.35선을 구경할 때까지는 시장이 점진적 눌림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그 전까지는 숏포지션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선물 매도분 중 두 계약은 18,383포인트 청산됐고 나머지는 계속 홀딩 중인데 추가 매도는 못했어요.
월요일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 관성에 의해서 추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다시 19,000포인트를 강하게 돌파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변동성 매도가 하루 더 진행되고 나스닥 선물이 18,700포인트에 재진입한다. 그러면 저는 추가 매도 쌓을 계획입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월요일 발표될 ISM 제조업 지수죠. 과거에는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bad is good 이런 논리로 주가가 올랐는데 그거는 이제 금리 인상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잡힐 때나 그런 것이고 지금은 지금 모멘텀이 살짝 죽어있는 상태죠. 그래서 더 이상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표가 나쁘게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조심스럽게 긴장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지표가 나쁘게 나와서 채권 시장 반등한다. 그런데도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그동안 나스닥의 그 매그니피션스 7 종목들이 집중되어 있는 매수세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어요. 이들 종목에 과도한 레버리지가 쌓여있기 때문에 시장이 한번 언어인들이 시작한다. 그러면 순식간에 지수를 레벨 다운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변동성이 다시 13.7포인트까지 내려왔다 하더라도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시황의 핵심이었어요.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며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